투자자들이 금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하냐면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워질 때 이 가치가 쫙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금을 투자하는데 금 계속 사모은다는 느낌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죠.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금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 하나 더 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뭐 6월에 뭐 내리네, 뭐 연말로 내리네, 뭐 이런 이 세간의 얘기들 대표님이 이제 6월부터 시작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채권 ETF 투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환해지된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조금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이게 사실 질문의 유형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개별 채권 하시는, 개별로 국채를 하시는 게 나을 건지, 우리 좀 주로 국채를 얘기해야 되니까 개별 국채를 투자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이제 ETF 형태의 방법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미 수차례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개별 채권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들고 ETF는 비용이 저렴하고 매매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종합과세 대상이거나, 그러니까 세금이 되게 중요하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개별 채권, 개별 국채가 낫습니다. 분명히. 그건 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종합과세 대상자들한테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개별 국채와 한국의 개별 국채는 세금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미국 국채는 뭐 마 대표 국내 채권 얘기는 이제 쿠폰을 제외한 할인 차익이나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는데, 미국 개별 채권도 그래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ETF로 넘어왔을 때에 보실 때 국내 상장 채권 ETF와 미국 상장 ETF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신 분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차이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미국의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거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첫 번째, 세금 차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는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라 하면 분리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국내 상장 채권 ETF는 똑같은 미국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배당소득이고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세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 어느 쪽 좋다는 건 사람도 다르다는 거고, 차이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환율 부분이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장기채가 ETF 같은 경우는 뭐 10중 8구 다 $1 해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해칭이 되어 있다는 거는, 해칭되어 있는 국내 상장 미국 채권 ETF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1 환율 움직임과 투자의 손익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고, 반면 미국 상장되어 있는 채권 ETF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 채권을 장기채를 투자해서 30%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달러로 된 30% 수익이기 때문에 그걸 국내로 원화로 가져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1가 동구간 동안에 원화가 강세로 가면은 한 10% 강세를 간다 하면은 여기서 10%를 차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은 미국을 직접 투자하는 걸 권해드리고,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지 않는 분들은 국내 상장 ETF가 좀 더 낫지 않겠냐 싶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영어로 커런시 포트폴리오, 한국말로 통합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이 많아요. 뭐 한 10억이라 합시다. 예를 들면 10억이라고 하면은, 투자한 자산이 10억이라고 하면은 이미 종합과세 대상이잖아요.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세금적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좀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들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10억이라 하면은 7억 정도는 원화 자산, 국내에 있는 자산을 운영하고 3억 정도는 예를 들면은 달러 자산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이 달러 자산으로 미국 주식도 투자할 수 있을 것이고, 달러 자산으로 미국의 채권도 투자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자산은 원화로 환산하지 않는 거죠. 만약 일정 자산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달러로만 굴리는 훈련을 좀 더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에 살잖아.
나중에 원화로 환전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유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유 있는 분은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없다는 전제를 얘기 말씀드리는 거.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달러 자산이라는 건 누가 뭐래도 현재 전세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금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골드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골드는 언제 써요? 투자자들이 금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하냐면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워질 때 이 가치가 쫙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금을 투자하는데 금 계속 사모은다는 느낌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통화 분산을 좀 필요하고 그 통화 분산을 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채권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달러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주식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자, 우리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지 우리가 M7, M6 주식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오늘 제 주식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팩트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상은 비싼 게 맞거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센티멘트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우리가 보통 올라갈 때는 또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현재 주식 이 레벨 들어가야 될까 안 될까, 혹여나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가다가 경제가 뚝 부러지면은 이론적으로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M6의 어떤 장기 비전을 절대로 부인하는, 저도 M6는 특히나 뭐 우리가 AI 관련된 주식들은 생산성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들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퀘션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여력 충분한 분은 나 깨지더라도 버틸 수 있어 이런 분은 오케이지만은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더라도 지금 약간 논쟁이 붙기 시작하는 시점일 때 굳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오히려 지금 더 편안한 자산이 있거든. 편안한 자산, 예를 들면 국채 같은 자산들, 미국의 국채 같은 자산들 위주로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또 필요하면 이걸 가지고 또 뭐 주식도, 미국 주식도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화 분산 차원에 접근하시는 분은 뭐 당연히 고민할 거 없이 미국에 직접 채권 ETF 투자하는 걸 권해드리죠. 이제 국채에 대한 중요성은 1월에 한번 모였을 때 저희가 충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회사채나 하이드 채권에 대해서도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채 뭐 저희 뭐 매일경제신문 기사에도 뭐 회사채 완판 무슨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사실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오늘은 회사채와 하이힐드 채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거는 좀 각각 기본적으로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은 이제 그 큰 그림에서 하이힐드 채권도 회사채거든요. 하이힐드 채권 다 회사채인데 이제 신용 등급으로 보면 아주 그러니까 명확해지는데, 예를 들면은 개별 기업이 채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발행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신용도가 있니를 먼저 조사를 해야 금리를 결정할 거잖아요. 그럼 신용 등급은 원래 AAA부터 해서 D까지 이렇게 쭉 있죠. AAA, AA, 싱글 A, 트리플 B, 더블 B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더블 B를 기준으로 해서 더블 B와 트리플 B가 있는데, 더블 B 아래가 투자 부적격 채권이고 트리플 B부터 위가 투자 적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블 B 아래를 좀 다른 말로 하면 투자 부적격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이힐드 채권. 왜냐하면은 투자 부적격 채권이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쳐줘야 통용이 될 것이고, 투자 부적격 채권이 하이힐드 채권일 것이고,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스탠다드로 얘기하면 트리플 B 이상이 투자 적격 채권이고, 이거를 우량 회사채라고 얘기하죠. 국내 신용 등급과 글로벌 신용 등급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글로벌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 더블 B 같은 경우는 국내 채권으로 얘기하면 거의 싱글 A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국내 한신평, 한기평의 국내 신용 등급 채권, 그러니까 동일한 회사인데 국내 받은 등급과 글로벌 시장에 나왔을 때 등급은, 예를 들면 싱글 A가 글로벌로 가면은 뭐 더블 B, 트리플 B, 그러니까 더블 A가 예를 들면 좋은 예가 있죠.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국내에서는 거의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근데 혹시 글로벌 신용 등급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 트리플 B일 겁니다. 5년 전에 제가 책을 쓸 때, 제 채권 투자 해킹 노하우 책을 쓸 때 그때 조사한 걸로 보면은 국내가 더블 A인데 글로벌 가니까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더블 B예요.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할 때 현대차가 굉장히 높잖아요. 최고잖아요. 근데 현대차도 그 당시에 트리플 B였어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량 회사채와 하이리 채권은 그런 이제 더블 B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등급이 낮다는 건 이론적으로 디폴트 리스크가 높다는 뜻이 되고, 디폴트 리스크가 높다는 거는 금리를 국채보다 더 많이 쳐주게 되죠. 4대 일간지라는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 주제가 어떤 얘기였냐면은, 최근에 국내에, 싱글 A? 뭐 이런 채권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대요, 최근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제 인터뷰를 좀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기자님이, 왜 이렇게 최근에 이런 게 많이 팔리죠? 증권을 통해 많이 팔리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의 고민이잖아요. 하나는 부도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부도가 나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부도가 안 나는 좀 안전해? 이 고민. 그리고 안전하면 이왕이면 금리 좀 높게 받고 싶잖아요. 금리와 안전성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싱글 A 정도만 되면은 사실 이론적으로 투자 부적격 채권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싱글 A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에서, 그러니까 국채는 트리플 A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기에다가 위험 프리미엄 가상금리를 더 얹게 되죠. 즉 아마 싱글 A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은 미국 국채, 그러니까 한국 국채 금리에 거의 한 2% 이상은 얹어줄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국채 금리가 한 3.5인데 한 5.5, 6% 이렇게 연 이자가 나오고, 연초에 한국 경제가 이제 돌아섰구나. 그죠? 돌아섰으니까 이제 기업 리스크는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런데 금리는 기업 리스크 준다는 건 부도 확률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뭐 그냥 보더라도 이 정도 기업이면 부도 안 나겠지. 그리고 게다가 금리는 예금 금리와 국채 금리보다 한 2, 3% 더 높아. 그러면 이제 표현을 그러는데 우리가 마케팅 되죠. 고객들이 이제 충분히 한테 매력적인 자산을 보일 여지가 있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경제가 약간 돌아선 느낌이 들면서 캐리가 높은 회사채가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